위험한 동네 바둑 모임. 오후 3시의 햇살. 바둑판 위의 그림자. 낡은 슬리퍼를 끌며 좁은 골목길을 걸었다. 오후 3시. 햇살은 쨍했지만 바람은 쌀쌀했다. 동네 사랑방처럼 쓰이는 평화경로당 문을 열자 특유의 쿰쿰한 냄새와 함께 바둑 두는 소리가 왁자하게 쏟아져 나왔다. 박찬호는 습관처럼 웃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형님들. 경로당 안은 언제나 똑같은 풍경이었다. 빛바랜 장판 위, 낡은 바둑판을 사이에 두고 옹기종기 모여 앉은 노인들. 희끗한 머리카락 깊게 팬 주름, 낡은 옷차림. 언뜻 보면 평화로운 노년의 모습이었지만 찬호는 묘한 위화감을 느끼곤 했다. 특히 바둑판 위로 드리워진 그림자는 햇살 아래서도 어딘가 어둡고 날카로워 보였다. 어이, 찬호 왔나? 오늘은 늦었네. 경로당 터주태감 최 노인이 껄껄 웃으며 찬호를 맞았다. 최 노인은 넉살 좋고 인정 많은 사람이었지만 어딘가 속을 알 수 없는 구석이 있었다. 찬호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형님. 늦잠을 좀 자서. 찬호는 경로당 바둑 모임에 합류한 지 이제 막 6개월 된 새내기였다. 은퇴 후 무료한 시간을 달래려 시작한 바둑이었지만 어르신들과 함께 바둑을 두는 시간은 꽤 즐거웠다. 시끌벅적한 분위기, 훈수 두는 소리, 간식으로 내오는 막걸리와 멸치볶음. 젊은 시절 치열하게 살아왔던 찬호에게는 잊고 지냈던 따뜻한 인간미를 느끼게 해주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평화로운 바둑 모임의 이면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바둑을 두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서 격렬한 언쟁이 벌어졌다. 평소 조용하던 김노인과 박노인이 얼굴을 붉히며 고함을 치는 모습은 낯설었다. 내가 분명히 꼼수 쓰지 말라고 했잖아. 무슨 꼼수? 실력으로 졌으면 깨끗하게 인정해야지. 언쟁은 점점 격해졌고 급기야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다. 찬호는 당황하며 상황을 지켜봤다. 그때 순간적으로 김노인의 손이 바둑판 아래로 쑥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뭔가 움켜쥐는 듯한 동작과 함께 김노인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좋아. 그럼 판돈 올려. 한 판 더 붙어. 찬호는 눈을 크게 떴다. 판돈? 바둑 모임에서 판돈이라니? 설마? 그날 이후 찬호는 바둑 모임을 예전처럼 편안하게 대할 수 없었다. 어르신들의 바둑 두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후 확신하게 되었다. 바둑판 밑 은밀하게 돈이 오가는 것을.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판돈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어떤 날은 몇만 원이 오가기도 했고 심지어 10만 원이 넘는 판돈이 걸린 판도 있었다. 경로당 한 켠에는 판돈을 기록하는 듯한 낡은 장부도 놓여 있었다. 찬호는 충격에 휩싸였다. 평화로운 동네 바둑 모임이 실상은 위험한 도박판이었던 것이다. 찬호는 고민에 빠졌다. 이 사실을 모른 척해야 할까? 아니면 용기를 내서 폭로해야 할까? 고민 끝에 정의감과 책임감이 용기를 냈다. 그는 바둑 모임의 도박 행위를 멈추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걱정도 앞섰다. 어르신들의 반발, 모임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무엇보다 최 노인의 반응이 두려웠다. 결심을 굳힌 찬호는 조심스럽게 최 노인에게 말을 꺼냈다. 바둑 모임에서 돈이 오가는 것을 봤다고. 이건 잘못된 일이라고. 최 노인은 처음에는 당황한 듯했지만 곧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찬호의 어깨를 툭 쳤다. 찬호, 자네 순진하구만. 어르신들끼리 재미로 하는 건데 뭘 그리 심각하게 생각해? 형님, 재미로 하기엔 판돈이 너무 커요. 이건 엄연한 도박입니다. 찬호의 단호한 태도에 최 노인은 얼굴색을 굳혔다. 그리고 찬호에게 은밀한 제안을 했다. 자네, 바둑 실력 꽤 늘었잖아. 어차피 할 거면 제대로 한번 해보지 않겠나? 최 노인의 제안은 황당했다. 도박판에 발을 들여놓으라는 뜻인가? 찬호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하지만 최 노인은 집요하게 찬호를 설득했다. 자네, 돈 벌 생각 없나? 어차피 어르신들은 돈 많아. 조금씩 뺏어오는 셈치고 한번 크게 벌어보라고. 최 노인의 끈질긴 설득과 은근한 협박에 찬호는 결국 흔들리기 시작했다. 정의감과 책임감은 희미해지고 돈에 대한 욕망이 꿈틀거렸다. 무엇보다 최 노인의 마지막 한마디가 찬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자네, 솔직히 바둑 꽤 잘 두잖아. 숨겨진 실력 한번 보여주라고. 찬호는 위험한 유혹에 굴복했다.
바둑판 및 돈이 오가는 도박판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다. 처음에는 망설이고 불안했지만 바둑판 앞에 앉자 묘한 흥분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찬호는 젊은 시절 직장 동료들과 가끔씩 바둑을 두곤 했지만 제대로 배운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판돈이 걸린 바둑은 달랐다. 긴장감, 집중력, 승부욕, 모든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머릿속은 냉정하게 계산되기 시작했다. 찬호는 놀라운 속도로 승승장구했다. 첫 판부터 승리하더니 연이 어르신들을 꺾어나갔다. 훈수를 두던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고 비웃던 사람들은 찬탄으로 바뀌었다. 찬호의 바둑 실력은 날이 갈수록 향상되었고 바둑 모임에서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으로 커져갔다. 찬호의 승승장구에 가장 놀란 사람은 최노인이었다. 처음에는 찬호를 도박판에 끌어들인 장본인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찬호의 실력에 감탄하며 혀를 내둘렀다. 최노인은 찬호를 승부사라고 칭찬하며 추켜세웠고 다른 어르신들도 찬호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어느새 찬호는 동네 바둑 모임의 영웅이 되어 있었다. 바둑 모임에 가면 모두가 찬호에게 깍듯하게 대했고 찬호가 바둑판에 앉기만 하면 구경꾼들이 몰려들었다. 찬호는 승리할 때마다 쏟아지는 환호와 갈채의 묘한 쾌감을 느꼈다. 돈도 벌고 인정도 받고 영웅 대접까지 받으니 마치 꿈을 꾸는 듯했다. 하지만 찬호의 영웅적인 삶은 어딘가 불편하고 씁쓸했다. 승리의 쾌감 뒤에는 죄책감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는 도박판에서 돈을 벌고 있었고 어르신들의 돈을 빼앗고 있었다. 아무리 재미로 하는 도박이라지만 판돈이 커질수록 어르신들의 표정은 어두워져 갔다. 찬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바둑돌이 검은 돈으로 변해 자신을 덮쳐오는 꿈, 텅 빈 경로당에서 홀로 바둑판을 마주하는 꿈,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자신을 노려보는 어르신들의 꿈.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찬호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어느 날 찬호는 우연히 경로당 장부를 보게 되었다. 장부에는 바둑 모임 회원들의 이름과 함께 잃은 돈과 번 돈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장부를 훑어보던 찬호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바둑 모임 회원 중 상당수가 연금으로 생활하는 어려운 노인들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생활비를 아껴 판돈으로 쓰고 있었고 바둑에서 질 때마다 깊은 시름에 잠겼다. 찬호는 깨달았다. 자신이 영웅으로 불리는 것은 어르신들의 고통 위에 세워진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더 이상 승리의 쾌감을 느낄 수 없었고 영웅 대접도 불편하기만 했다. 바둑 모임은 더 이상 따뜻한 인간미를 느끼게 해주는 공간이 아니었다. 탐욕과 죄책감, 불안과 공포만이 가득한 위험한 도박판일 뿐이었다. 찬호는 다시 결심했다. 영웅 노름을 끝내고 불편한 진실을 폭로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어설프게 폭로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다. 먼저 바둑 모임의 도박 행위를 증명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장부를 몰래 복사하고 바둑판 및 돈이 오가는 장면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했다. 증거를 확보한 찬호는 경찰서를 찾았다.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고 며칠 후 경로당 바둑 모임을 급습했다. 현장에서 도박 자금과 장부가 압수되었고 최노인을 비롯한 바둑 모임 회원들은 도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사건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동네는 발칵 뒤집혔고 찬호는 하루아침에 내부 고발자가 되었다. 일부 어르신들은 찬호를 배신자라고 비난했지만 대부분은 찬호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바둑 모임은 해체되었고 경로당은 다시 평화로운 쉼터로 돌아왔다. 찬호는 더 이상 바둑돌을 잡지 않았다. 바둑판만 봐도 씁쓸한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위험한 도박 모임을 폭로하고 동네를 다시 평화롭게 되돌린 것에 만족했다. 영웅은 되지 못했지만 적어도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다. 찬호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낡은 바둑판 대신 텃밭 삽을 들고 흙을 갈기 시작했다. 오래전 아내가 가꾸던 텃밭은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찬호는 땀을 뻘뻘 흘리며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 흙냄새, 풀냄새, 햇살 냄새, 잊고 지냈던 자연의 향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텃밭을 가꾸는 동안 복잡했던 머릿속도 조금씩 정리되는 듯했다. 탐욕과 죄책감, 불안과 공포 대신 평온함과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예전과 달랐다. 바둑 모임 사건 이후
찬호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존경과 감사가 섞여 있었다. 찬호 씨 덕분에 동네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오히려 예전 바둑 모임에서 영웅 대접을 받을 때보다 지금의 따뜻한 시선이 훨씬 더 값지고 의미 있게 느껴졌다. 찬호는 동네 사람들과 더 자주 마주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경로당 앞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를 나눠주기도 했다. 차가웠던 겨울바람 대신 따뜻한 봄바람이 동네를 감싸는 듯했다. 어느 날 저녁, 찬호는 텃밭에 물을 주고 있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찬호 씨, 잠깐 시간 되나? 돌아보니 최 노인이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경찰 조사 이후 처음 만나는 것이었다. 찬호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최 노인을 마주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최 노인이었다. 미안하게 됐네, 찬호 씨. 최 노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껄껄 웃는 호탕함 대신 어딘가 힘없고 풀이 죽어 있었다. 내가 욕심이 과했어. 재미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네. 찬호는 최 노인을 가만히 바라봤다. 미움이나 원망 대신 연민과 안타까움이 마음을 채웠다. 최 노인도 어쩌면 외로움과 무료함을 달래려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잘못된 방식이었지만 노년의 고독은 그만큼 깊고 무거웠을 것이다. 형님,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시면 돼요. 찬호의 말에 최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네, 찬호 씨. 자네 덕분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아봐야지. 그 후 최 노인은 경로당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동네 공원에서 운동하는 모습이 종종 눈에 띄었다. 가끔씩 찬호와 마주치면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예전의 권위적이고 능글맞은 모습은 사라지고 어딘가 수줍고 조용한 노인이 되어 있었다. 봄이 되자 찬호의 텃밭에는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붉은 튤립, 노란 수선화, 보라색 제비꽃.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소박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텃밭을 가득 채웠다. 찬호는 꽃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흙냄새, 풀냄새, 꽃향기, 그리고 따뜻한 햇살.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은 듯했다. 어느덧 2025년 봄, 찬호는 텃밭 의자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즐기고 있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가 들려 있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왔고 꽃들은 향긋한 향기를 흩날렸다. 찬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삶은 여전히 흘러가고 시간은 멈추지 않겠지만 지금 이 순간, 이 평온함 속에서 그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위험한 도박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 그의 인생은 화려한 영웅담은 아니지만 소박하고 향기로운 꽃처럼 조용하고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다.